네, 안녕하세요. 나의 과제가 특별하지 않은 이유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경기도 AI 도민 강사 김가은입니다. 제 소개와 강의 소개는 1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편에서 저희는 효율형 사용과 탐구형 사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효율형 사용보다는 탐구형 사용을 할 때 결과적으로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응답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알아보았고요. 이러한 차이점이 있어서 탐구형 사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점을 1편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는 게 탐구형 사용일까? 탐구형 사용자들은 도대체 GPT를 어떻게 쓰길래 저렇게 풍부한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형 사용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고방식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대체로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더라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탐구형 사용자들은요, 정답보다는 맥락을 궁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생겼어? 그게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지? 하면서 GPT가 주는 답변에 맥락과 배경과 상황을 좀 궁금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GPT가 모호하거나 애매한 대답을 주을 때도 그거를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그런 능력이 좀 있는 편입니다. 모호하거나 애매한 대답을 그냥 넘기지 않고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만한데, 아니면 이거 현실이랑 좀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생각할 거리나 반박거리를 계속 머릿속에서 굴려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AI를 파트너라고 인식을 해요. 단순한 검색창이 아니라 내 사고를 확장시키고 또 사고를 조율할 수 있는 동료처럼 사용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효율형 사용자와 조금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효율형 사용자인 제 남편은 단순한 검색창 정도로 AI를 활용하고 아까 1편에서 말씀드렸던 탐구형으로 사용하는 학생은 동료처럼 계속 질문하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물어보고 한 동반자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구형 사용자는요, 사유의 과정을 좀 즐겨요. 답을 빨리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사고가 전개되는 과정을 전체 그 과정을 학습으로 활용합니다. 결국에는 지식보다는 통찰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AI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정보량이 아무리 많아도 새로운 시각이나 자기의 논리 구조가 탄탄해지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정답을 찾으려고 AI를 쓰는 것이 아니라요, 의미를 탐색해보려고 AI를 쓰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탐구형 사용자는 질문에서도 그 독특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10개나 되는 예시를 조금 적어놨는데요. 요약하자면 후속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질문의 프레임을 다양하게 바꾼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과적으로도 확장해서 물어보고요. 조건을 바꿔보기도 하고 관점을 달리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즉, GPT가 대답해주는 것을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물어보면서 깊이를 더 깊게 가져간다는 특징이 있죠. 대화 태도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태도 부분이 효율형 사용자와 탐구형 사용자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탐구형 사용자들은요,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답을 평가해요. 이거 평가를 한다는 것이 야, GPT 너 바보 같은 소리 하네. 너 모르네. 다시 말해봐.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그거 되게 일리 있고 좋은 말이야. 근데 출처는 분명해? 그 답변은 이러한 현실적 맥락 때문에 이러한 고려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네가 생각을 안 한 것 같아. 이렇게 조금 내가 마치 심사자나 채점자가 되어서 답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효율형 분들은 사실 그러지 않아요. 저희 남편은 GPT가 얘기를 해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탐구형 사용자들의 특징이자 아주 AI 리터러시 영역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AI 관점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즉,
AI가 제공하는 답변이 정답이 아니라 AI가 학습된 데이터 안에서 주는 답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거죠. 이거 인식을 굉장히 잘한 학생들은요, AI 툴도 굉장히 다양하게 써봅니다. 클로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GPT는 이렇게 얘기 안 해? 퍼플렉시티는 자료 출처를 검증할 때 굉장히 이점이 있구나. 챗GPT는 내 창의력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발전시킬 때의 장점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파악하면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병렬로 탐색해요. GPT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클로드는 이렇게 얘기했었네. 병렬적으로 탐색해보는 거죠. 그리고 대화의 목표를 조율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냥 브레인스토밍 단계로 GPT랑 대화를 해보는 거야. 나중에 이걸 발표용으로 발전시켜 봐야지 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대화하고 있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요약해보자면 탐구형 사용자들은 AI와 토론하듯 사고를 확장해 나갑니다. 즉, GPT를 그냥 단순한 답변자가 아니라 나랑 지금 함께 토론하고 있는 파트너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보입니다. 탐구형 사용자들의 특징은 답을 그대로 쓰지 않아요. 물론 효율형 사용자들도 답을 그대로 쓰진 않고 약간의 가공을 하긴 하겠지만 탐구형 사용자들은 똑같은 정보를 받아도 자신의 언어나 자신의 논리나 자신의 사례로 이것을 재구성해서 사용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효율형 사용자들은 써줘, 요약해줘, 알려줘가 목적이었잖아요. GPT가 답을 줬으니 우린 그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러니 보통 아주 많은 학생들이 그냥 그거를 적당히 끄덤이나 말의 문맥 정도는 다듬어서 쓰긴 하겠지만 내 언어로 다시 써보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탐구형 사용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탐구형 사용자들은 비교와 통합도 즐깁니다. 한 가지의 관점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을 비교해보고 통합하고요. 한 가지의 AI 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AI 툴을 사용해서 통합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에는 사고의 흔적이 남는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는 겁니다. 애당초 탐구형 사용자들의 목적은요, 깊이 있는 논리 전개를 하기 위해서 AI를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자신의 논증 구조를 명확히 세우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결과물을 단순히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고를 구조화한 산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책임이다 라는 걸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여러분 AI 시대에서 모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리터러시 능력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탐구형 사용자들은 AI를 통해서 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시작하고 계속 질문을 빌드업해 나가면서 사고의 폭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비판적 사고력도 강화시키고 비판적 사고력도 잃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창의적으로 결과물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태생적으로 탐구형 성향을 가져서 GPT를 이렇게 막 쓰는 게 재밌고 즐겁고 자연스러웠으면 우리 너무 좋겠죠.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빠르게 효율을 추구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때도 있고 또 태생적으로 나는 좀 그런 게 어려운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GPT한테 이러한 적절한 탐구형 사용자들의 특징을 반영해서 메타 프롬프트를 입력해 두면 내가 탐구형으로 애써서 사용하지 않아도 GPT가 먼저 나를 탐구형 사용자처럼 대해주면서 여러분의 과제를 이끌어 가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어떻게 프롬프팅을 해야 커스텀 GPT를 써서 내가 좀 편안하게 또는 내가 좀 어렵지 않게 GPT가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커스텀 GPT는 사실 유료 계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뒤에 가서 무료 버전 학생들이 어떻게 쓰면 좋을지도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T 화면에 들어가서 보시면 저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점점점점 탐색하기 요 메뉴가 있어요. 들어가서 보셔서 내 GPT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이게 바로 나만의 커스텀 GPT를 만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저 지침이라는 란에 내가 필요한 GPT의 특성과 성향을 잘 담아서 입력을 해두면 이 만들어진 커스텀 GPT랑 대화를 할 때는 굳이 번거롭게 내가 애써서 GPT한테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이미 입력된 명령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을 대할 거예요. 저 지침에 넣는 걸 메타 프롬프트라고도 하는데요. 이 메타 프롬프트를 제작할 때는 일반적인 프롬프트 원리를 적용해서 제작해 주시면 좋아요. 충분한 맥락을 제공한다든지 원하는 결과물의 형식을 지정해 준다든지 예시를 제공해 다든지 단계별로 수행을 안내해 준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프롬프트의 공식이나 전략들은 아마 학생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에도 너무 많은 강의가 올라오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쓰면서 경험하고 체화한 나름의 프롬프트의 전략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잘 담아서 역할을 부여하고 자신만의 톤을 담아서 커스터마이징을 하셔서 아까 그 지침란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이거는 제가 제안해드리는 탐구형 GPT의 프롬프트입니다. 보시면 제가 정체성, 사용자 특징, 응답 원칙, 템플릿, 톤과 태도, 규칙 이렇게 구분화해서 GPT한테 명령을 내렸지만 중요한 내용은 GPT를 사용자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쓸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정답인가요? 이렇게만 하면 탐구형으로 완성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제가 탐구형 사용자들의 가장 중요한 그런 특징들을 조금 담아본 겁니다. 보시면 다각적 관점을 제시해달라고 아니면 상반되는 관점을 제시해달라 확장 질문을 제시해달라 이런 것들을 제가 적어 놓았어요. 여러분 저랑 1편과 2편을 지나면서 탐구형 사용자들은 GPT를 이렇게 사용하나 보다 라고 스스로 좀 생각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아까 제가 질문 습관에서 보여드렸던 10가지 예시들 있죠. 그렇게 질문을 확장하는 방법이 있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들이 있으시면 여기에 추가를 하셔도 괜찮고요. 내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되는 과제인데 라고 하시면 그러한 내용을 지금 이 커스텀 GPT 메타 프롬프트에 반영을 해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드리는 예시니까 여러분 여기에 더하고 빼고 여러분만의 탐구형 GPT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유료 계정에서만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무료 계정인 사람은 쓸 수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조금 번거롭긴 해도 GPT와 대화를 하기 전에 이 오른쪽 박스에 있는 것처럼 GPT에게 일정한 명령을 제시한 다음에 대화를 나누시면 됩니다. 똑같은 건데요. 메타 프롬프트에 있는 내용을 그냥 1, 2, 3, 4, 5 정도로 줄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GPT는 여러분을 탐구형 사용자로 대하려고 할 겁니다. 직관적으로 조금 보고 갈게요. 탐구형 프롬프트 사용 이전인데요. 이건 제가 시크릿 모드에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GPT를 사용한다는 점을 가정을 하고 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기후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교과서적인 내용을 쭈르륵 나열해 줍니다. 하지만 아까 저희가 짚고 넘어간 메타 프롬프트를 마이GPT에 사용해서 커스텀 GPT를 활용해서 대화를 걸면 최신 이슈도 알려주고요. 핵심 쟁점, 뭐뭐뭐뭐가 있는지, 관점이 어떤 관점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질문은 뭔지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에 어떤 단계에서 쓰시면 좋냐면요. 아직 내가 과제의 방향을 잘 잡지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써주시면 좋아요. 단순히
이렇게 교과서적인 내용만 나열을 해줄 때보다 이렇게 탐구형 응답을 주면 내가 생각할 거리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내가 어떤 과제의 세부 주제를 정할 때나 과제의 방향성을 정할 때나 아니면 후속 그런 질문들을 대비하는 것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빠르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원래는 탐구형 사용자처럼 사용을 하려면 내가 하나하나 주요 이슈도 물어봐야 되고 핵심 쟁점도 물어봐야 되고 빌드업해서 막 계속 질문도 이어나가야 되지만 이렇게 메타 프롬프트를 설정해 놓으면 GPT가 먼저 이렇게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탐구형 습관을 조금 들이셔서 여기서 GPT가 제시해 주는 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발전시키고 확장시키고 하는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과제의 질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효율적인 사용보다는 탐구형 사용자로 관점을 한번 전환해 보세요. 그리고 탐구의 도구로서 GPT를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커스텀 GPT나 아니면 무료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롬프트를 사용해 보시고 GPT가 주는 답변을 지속적으로 질문을 통해 확장해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아직도 이전과 비슷하게 정보만 쭈루룩 나열되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색깔과 사고의 흔적이 남아있는 특별한 과제가 되었나요? AI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효율뿐만이 아니라 탐구의 깊이까지 챙겨갈 수 있는 똑똑한 대학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